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CS 안방병원의 이대축은 암재활과 수술 후 척관재활인데요. 그런데 요즘 입소문을 타고 늘어가고 있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담적 환자분들이시죠. 아마도 그 이면에는 이분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은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담적 전도사 차은수 원장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담적에 관한 클립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담적은 여러분에게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질환이죠. 실제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암의 씨앗으로서의 담적에 대해 정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원장님 무엇보다 이 담적 증후군이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에서 상병,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정이 되었잖아요. 이건 담적 증후군이 하나의 질환군이라는 공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소화기 질환으로 여겨온 담적이 왜 지금 암의 씨앗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WHO에서 제정한 우리나라의 7대 암 발생의 원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10% 정도의 유전적 원인에 비해 90%에 육박하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30에서 35%에 해당되는 음식 관련 인자들인데요. 잘못된 식단과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장간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담적병의 병리 기전이 점막과 조직에서 만성 염증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이 암세포의 재발과 성장을 일으키는 종양 미세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린 거지만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10대 암 중 절반인 5가지가 소화기 암이죠. 특히 위암은 최상위에 랭크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암의 씨앗으로서의 담적병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한의학에서는요, 암종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울, 수불, 열울, 그리고 다물, 혈울, 그리고 시굴에서 적치, 이런 단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시굴, 그러니까 음식물로 인한 독소가 쌓여서 단단하게 뭉친 조직인 적치를 만드는 과정은 소화기 암의 생성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항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유입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셀, NK셀들이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담적 독소에 해당되는 활성산소나 염증의 부산물들이 암세포가 쉽게 자라는 종양 미세 환경을 형성하고 여기에 더해서 항암이나 인체 내 면역력 저하로 자가 회복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 내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암으로 되는 것이죠. 즉 종양 미세 환경은 다양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전신적인 염증을 근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만성 염증의 체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치료의 주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위장간에 쌓인 채 썩어서 만들어진 노폐물인 담독소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점막에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고요. 자, 두 번째는 담적이 쌓인 장기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뭉쳐서 덩어리, 그러니까 종괴나 종양을 형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염증의 반복으로 세포의 돌연변이가 유발되고 그것이 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이 종양 미세 환경 이론과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의 씨앗으로서의 담적, 이제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한의학 이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에 기반한 한의학적인 병증들이 빅데이터의 시대에 다시 연결이 되어 난치성 치료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놀라운데요. 암의 씨앗인 담적은 단순히 암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 후 복강 내 장기의 유착이나 독한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후에 복부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는 소화장애나 오심, 구토, 설사, 변비, 식욕부진 같은 다양한 소화기 합병증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 이름을 붙이자면은 암 치료로 인해서 유발된 담적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항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 소화기 증상인데 이게 곧 담적 증후군 중 하나가 되니까 담적의 치료는 항암 부작용과 합병증의 해결까지도 포함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암 과정에서 면역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CS의 환자분들을 놓고 보자면 담적 치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 역시 항암 과정 중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들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 부작용이 잘 치료되어야 좋은 영양 공급과 체중 유지를 통해서 성공적인 암 치료 완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담적의 치료는 암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선행적인 차단, 그리고 항암 중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개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면역 증진 치료와 염증 환경 개선으로 암의 전이 및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많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담적증이죠. 저희 CS에서는 차은수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한데요. 자, 다음에는 좋은 치료 케이스로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